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그렇게 빠를까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그 비밀의 중심에 바로 이 비트리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서비스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은 이 녀석의 속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데이터가 수십억 개나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걸 딱 집어서 눈 깜짝할 사이에 찾아낼 수 있는 걸까요? 거의 마법 같잖아요? 오늘 바로 그 마법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비트리라는 녀석입니다. 이름처럼 나무같이 생긴 데이터 구조인데요. 이게 진짜 똑똑한 게 뭐냐면 스스로 알아서 균형을 딱딱 맞추고 데이터를 항상 가지런히 정렬해놔요. 그러니까 뭘 시키든 간에 항상 빠릿빠릿하게 예측 가능한 속도를 내주는 거죠. 아, 그리고 이거 정말 재밌는 사실인데요. 비트리의 B가 대체 뭐의 약자냐? 아무도 모른대요. 진짜로요? 뭐 balanced, 그러니까 균형 잡힌, 아니면 무시, 덤블처럼 무성한, 뭐 이런 거 아니겠냐? 추측만 할 뿐이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진 트리를 뜻하는 바이너리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비트리가 이렇게 강력한 이유는 딱 세 가지 핵심 특징 덕분입니다. 첫째, 균형. 어느 길로 가든 검색 시간이 비슷하게 유지되도록 항상 나무의 균형을 잡고요. 둘째, 풍성함. 가지를 엄청 많이 쳐서 나무 전체의 높이를 아주 낮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몇 번만 내려가면 바로 데이터를 찾을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데이터가 항상 정렬되어 있다는 거. 이 세 가지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그 엄청난 속도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론은 이쯤 하고 비트리가 실제로 어떻게 데이터를 찾아내는지 그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우리의 미션은 이겁니다. E2D725라는 예약 기록을 찾아내는 거예요. 자, 검색은 맨 위, 그러니까 루트 노드에서 시작해요.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페이지라는 덩어리로 읽거든요. 첫 번째로 290번 페이지를 딱 열어봤더니 E2D725는 저쪽으로 가라고 알려주네요. 그래서 5135번 페이지로 갔어요. 거기서 똑같은 걸 반복했더니 이제 최종 목적지인 5133번 페이지로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짜잔! 바로 거기에 우리가 찾던 데이터가 있었던 거죠. 단 3번만 페이지로 옮겨 다녔을 뿐인데 말이죠. 이 모든 과정을 이끄는 건 사실 이 간단한 비교 논리 하나입니다. 내가 찾는 값이 어떤 두 키값 사이에 있나? 이것만 계속 확인하면서 길을 따라 내려가면 끝이에요. 엄청 단순한데 정말 강력한 규칙이죠. 검색은 이제 알겠어요. 근데 데이터가 계속 새로 들어오면 어떡하죠? 비트리가 이 멋진 구조를 어떻게 유지하면서 몸집을 불려나가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데이터를 계속 넣다 보면 언젠가는 한 페이지가 꽉 찰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바로 이때 비트리의 가장 기발한 재주 페이지 분할이 시작됩니다. 꽉 찬 페이지가 정확히 반으로 쫙 쪼개져요. 그리고 그 중간에 있던 값을 부모 페이지로 쏙 올려보내서 새로 생긴 두 페이지를 가리키는 이정표로 삼는 거죠. 이 과정 덕분에 트리는 다시 완벽한 균형을 되찾게 됩니다. 와, 정말 우아한 해결책 아닌가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분할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비트리는 데이터가 아무리 늘어나도 항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믿고 쓰는 그 빠르고 일관된 성능의 비밀인 겁니다. 비트리는 구조만 똑똑한 게 아니에요. 공간도 엄청나게 아껴 씁니다. 속도를 위해서요. 그 영리한 비결들을 한번 들여다보죠. 이 슬라이드가 딱 보여주네요. 만약 똑같은 키 값이 여러 개 있잖아요. 비트리는 그 키를 딱 한 번만 저장해요. 그리고 그 키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이 어디 있는지 주소만 쭉 목록으로 관리하는 거죠. 이게 중복 제거 기술인데 이렇게 공간을 아끼면 더 많은 정보를 메모리에 올려둘 수 있고 그건 곧바로 더 빠른 검색 속도로 이어지는 겁니다. 또 다른 기가 막힌 기술이 전미사 절삭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고속도로 표지판 볼 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까지 다 안 보고 부산 이 두 글자만 봐도 어느 방향인지 알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다음 길을 찾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남기고 나머지는 싹둑 잘라내서 공간을 버는 거죠. 실제 예를 한번 보시죠. 이 페이지는 길을 안내하는 중간 정류장 같은 곳이에요. 9번 항목을 보면 이름, SBAT, LA, NA, 막시모바가 다 있는데 10번이나 11번은 없죠. 왜 그럴까요? 이 페이지에서는 예약 번호 앞 두 자리, 그러니까 1이나 2 같은 것만 봐도 다음 페이지를 정할 수 있거든요. 굳이 이름까지 저장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불필요한 정보를 빼서 공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봤으니 실전으로 넘어가 보죠.
우리가 이 비투리 인덱스를 제대로 써먹으려면 뭘 알아야 할까요? 특히 여러 개의 컬럼을 하나로 묶어서 인덱스를 만들 때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질문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A, B 순서로 인덱스를 만드는 거랑 B, A 순서로 만드는 거 그게 그거 아닌가? 정말 중요할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먼저 예약번호, 승객 이름 순서로 만든 인덱스를 볼게요. 데이터가 예약번호 순으로 쫙 정렬되어 있죠. 그리고 예약번호가 같을 때만 그 안에서 이름 순으로 정렬돼요. 우리가 전화번호부에서 성씨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이름을 찾는 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이번엔 순서를 뒤집어서 승객 이름, 예약 번호 순서로 만든 인덱스입니다. 분위기가 확 다르죠? 이제는 승객 이름의 알파벳 순서가 기준이에요. 데이터가 완전히 다른 순서로 정렬된 겁니다. 이 순서 하나 바꾼 게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세요. 예약 번호가 먼저인 인덱스한테 승객 이름만 툭 던져주면서 찾아달라고 하면 이건 뭐 전화번호 아무데나 펴서 이름부터 찾으려는 거랑 똑같아요. 인덱스를 전혀 쓸 수가 없으니까 결국 어떻게 하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데이터를 하나하나 다 뒤져보는 순차 스캔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끔찍하게 느리죠. 하지만 승객 이름이 먼저인 제대로 된 인덱스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비트리에 잘 닦인 길을 따라 쌩쌩 달려서 순식간에 결과를 찾아냅니다. 이게 바로 빠른 인덱스 스캔이죠. 결국 어떤 순서로 인덱스를 만드느냐가 성능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최종 결론입니다. 다음에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설계하고 인덱스를 만들 때 스스로에게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내 사용자들은 어떤 조건으로 어떤 순서로 데이터를 가장 많이 찾아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 애플리케이션의 속도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